안녕하십니까, 유수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개인 파산 신청서 본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챙기는 것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별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첨부 서류죠, 이것도. 먼저 채권자 목록부터 작성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 목록은 이제 표가 딱 있어요. 이렇게 순번, 채권자명, 차용일, 돈을 빌린 날, 그 다음에 물품 구입 일자 이런 걸 적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 최초 채권액 그걸 적고, 사용처, 물품 대금, 사업 운영 자금, 리스, 위약금 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적고, 그 다음에 보증인 난이 있어요. 이제 내가 보증을 받았냐, 나 말고도 보증 채무자가 있느냐, 그걸 적는 난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잔존 채권액, 원금하고 이자나 지연 손해금, 요걸 구분해가지고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계,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 손해금, 요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주소를 적어야 돼요. 채권자 목록은 채권의 발생 원인은 액수 같은 거를 적는 것이고, 채권자 주소는 이제 순번, 채권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그 다음에 비고란에 우편번호 같은 거 적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 주소록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목록을 내야 돼요. 왜냐면 파산이라고 하는 건 변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그 면제재산, 압류 금지재산, 필수적으로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재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변제 배당하는 게 본질이다 보니까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표가 있어요.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으면 그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주식, 특허권, 기금속, 코인, 요새는 코인, 이런 것들 그 체킹하는 난이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 체킹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1. 현금, 예금, 보험, 삼성화재 보험,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고, 이제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그거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임차, 전월세 살고 있어 임차 보증금 얼마, 그 다음에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회수 가능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출금이 얼마였느냐, 퇴직금이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있으면 토지 건물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중, 그리고 있으면, 소재지에다 적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오토바이 적고, 이제, 차량 넘버를 적어야 되겠죠. 적고, 만약에 담보가 잡혀 있었다 그러면은 담보 얼마,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기타, 주식, 회원권, 특허권, 기술품, 기금속, 미술품, 이런 거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못 갚게 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1년 안에,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느냐, 재산 혹시 사회행위로 빼돌린 거 아니냐, 요거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년 내에 주거 이전에 따른 임차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느냐, 이 사이즈를 집을 줄여가면서 이제 보증금이 보증금으로 쓰이고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이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한 사실이 있느냐,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이나 해생 신청하다 보면 재산을 안 뺏기려고 재산 분할로 100% 그냥 밀어주는 경우가 있으면 재산 분할로, 그런 경우 이제 사형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친족 사망에 따른 상속 사실. 이 상속이 되게 상속이 언제 일어나는지 중요합니다.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무하고 자산이 확정돼요. 고정주의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파산 선고 전에 상속받으면 그 재산은 채무 변제에 쓰여야지 되는 재산이 돼버리고, 파산 선고일 이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그거는 아주 어려운 말인데 자유재산, 신득재산이라고 해서 변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파산 선고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은 고스란히 개인 파산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직업,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족 동거인 현황, 그 다음에 주거 상황,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주소지에 살았느냐,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거, 임대료, 보증금, 이런 거, 정년 나이 다 있으니까, 그거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세든 공과금, 요건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세무서나, 이제, 의료보험공단, 이제,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 요런 데서 이제 확인을 해갖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생활 상황에 대한 걸 적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게 있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에 따라서 가용소득 있잖아. 제가 이제 누차 말하지만, 부양가족 숫자 정해지면 생계비가 법정 최저 생계비가 정해지는데, 그거를 이제 넘냐 안 넘느냐, 이거에 따라서 회생 신청해야 되냐, 파산 신청해야 되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계 수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급여 소득자는 급여 소득자, 이제 자영업자면 자영업 수입을 적고, 이제 배우자 연금 같은 것도 적고, 생활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적고, 그다음 주거비, 그다음 매달 얼마 쓰는지, 식비, 교육비, 전기, 가스, 수도료, 교통비, 통신료, 의료비, 보험료 얼마 나간다. 그래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지 전체 통계를 해가지고 합산해서 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가용소득.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이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금에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미해야 돼요. 파산을 하려면. 너무 크게 나오면 안 됩니다. 1인 가구는 이제 얼마, 이렇게 2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료 제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 제출 목록. 이걸 다 불러드리기는 힘들고, 이제, 첨부 자료를 빠뜨리지 않았느냐, 제출했느냐, 요거를 체킹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그 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거 있으면 원부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은 등기부등본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험가입 해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체킹을 하시고 그런 자료 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하고 휴업사실, 폐업사실, 납세, 체납사실,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부가세 어떻게 냈는지 이런 거 체킹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통신료, 카드 사용, 여러 가지 소유 채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해당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체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비굴안에는 이제 채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이 있다 그러면 어느 은행 이런 거 그런 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사이에 파산 신청 접수하기 1년 전 사이에 1,000만 원 이상 재산 쓴 거 있으면 체킹해가지고 어디 썼는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는 수도 있잖아요. 반환 예상 금액. 임차 보증금 전부를 다 지켜주지는 않으니까. 서울은 5천, 서울은 1억 6,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5,500만원. 수도권은 1억 4,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 4,800만원. 지역마다 쫙 이게 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경년 내지는 3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혼했는데, 2년 이내에 이혼했는데 재산 분할한 게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입에 관한 상황,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요런 자료들을 제출했다, 딱 체킹하면 되고, 관계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채권자 목록, 주소, 현재 생활 상태, 그 다음에 수입 지출 관련 사항, 그 다음에 빠뜨리지 않고
필수 서류들을 제출했는지 자료 제출 목록을 체킹해서 이제 신청서에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작성이 되면 이제 드디어 개인 파산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개인 파산 진술서는 회생 진술서보다 좀 양이 많습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